4단원 2차 부등식으로 가봅시다. 자, 부등식은 부등식인데 2차 부등식이래요. 우리 부등식 1차 부등식은 배웠죠? 그 다음에 절대값이 포함이 된 1차 부등식도 해결을 좀 해봤었습니다. 자, 근데 뭐 1차 부등식이든 2차 부등식이든 뭐 다른 부등식이든지 간에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게 부등식의 기하학적인 의미예요. 선생님이 사전 강의에서 설명을 했던 건데, 자, 예를 들어서 뭐 fx가 예를 들어서 2차 함수다. 그 다음에 직선이 하나 있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gx라고 한번 해볼게요. 2차 함수가 있고 gx랑 비교를 할 건데, 만약에 부등호가 왼쪽이 크거나 같은 x의 범위를 찾아라 라고 하는 부등식이 있었어. 이 부등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는 일단 이 교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이 교점의 좌표를 x는 알파, 그 다음에 x는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교점은 어떻게 찾나요? 우리 방정식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 fx랑 gx가 같을 때, 자, 요점이랑 요점, 파란색과 빨간색이 만난다는 얘기는 함수값이 같다란 얘기지. 함수값이 같다라고 하는 x에 대한 방정식을 풀면 당연히 좌변은 2차고 우변은 1차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나오겠죠. 그 2차 방정식의 해가 바로 알파, 베타로 나오게 될 겁니다. 이 교점을 찾은 다음에 이 빨간색이거든요. 얘가 빨간색, 파란색이 왼쪽이 더 크다. 빨간색이 더 크다. 빨간색이 더 큰 위치는 이 부분이죠. 이 부분. 이 부분. X좌표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즉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왼쪽 부분이거나 베타보다 어떠하다? 더 크다. x는 베타보다 더 크거나 같다. 이 범위가 정답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지금 2차 부등식이라고 해서 좌변이 다 2차식이죠. 좌변이 다 2차식이죠. 그리고 부등호 종류들 왼쪽이 크다, 오른쪽이 크다, 왼쪽이 크거나 같다, 오른쪽이 크거나 같다로 되어 있는 이 부등식을 2차 부등식이라고 하는데, 이 2차 부등식에 대한 설명들이, 대수적인 설명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상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이것들을 일일이 다 대수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하학적인 의미를 따져보면은 딱히 암기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씩 보죠. 자, 2차 부등식이 있었대요. 자, 좌변이 지금 2차 함수고 우변은 y는 0이다. 우리 y는 0이라고 하는 얘기는 x축 방정식이었죠? x축 방정식. 모든 점의 높이가 0인 점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우변을 기하학적으로 설명하면 x축이 되는 것이고 좌변은 2차 함수가 되는 거지. 밑에 그림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지금 빨간 색깔로 한번 해볼까? 이 빨간 색깔이 2차 함수야. 네, 우변에 있는 파란 색깔이 직선이야. 근데 빨간 색깔이 이 파란 색깔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더 위에 있다. 빨간색이 더 위에 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죠. 지금 이 부분. 위에 있는 부분. 빨간색이 더 위에 있는 부분을 X 좌표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이 교점을 찾는 게 중요한데, 자, 교점은 뭡니까? 2차 함수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랑 이 0, y는 0이잖아. y는 0이 같다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을 풀어주면 이 x 절편,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요. 알파랑 베타가 나올 텐데 이 알파, 베타를 기준으로 해서
x가 이 알파보다 왼쪽 작거나 혹은 x가 베타보다 크다. 오른쪽 크다. 얘 또는 얘가 해가 되는 거지. 되나요? 자, 이 밑에 있는 상황도 볼까요? 밑에 있는 상황 2차 함수고 우변은 그죠? x축이지. 근데 지금 a가 음수라는 가정이 있어요. a가 음수라는 가정. a가 음수일 때는 어떻습니까? a가 음수일 때는 그죠? 위로 볼록이죠? 위로 볼록. 자, 위로 볼록이 되면서 그래프의 상황을 보면은 이 교점의 좌표를 일단 찾아야 돼. 알파랑 베타라고 할게. 방정식 풀면 되겠죠. 만약에 이게 빨간색이고 이 2차 함수라고 하자. 그냥 2차 함수가 x축보다 2차가 x축보다 작아야 된대. 더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요. 2차 함수가. 그 부분은 요 부분이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 그죠? x 좌표로 보면은 그죠? 똑같죠? 요 부분이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x가 알파보다 작거나 혹은 베타보다 크다가 해가 되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서 접근을 해 볼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더 볼까요? 만약에 1번 부등식인데 이 A가 음수였다라고 가정을 해봐. 그럼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질 거 아니야. 근데 이번에는 2차 함수가 더 커야 되는데 2차 함수가 더 큰 부분은 이 부분이죠. 2차 함수가 더 크다. x축보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왼쪽이었다면 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알파랑 베타 사이가 되는 거지. 되셨죠? 자, 결론 내려드리면 자, 왼쪽 함수 그려, 그 다음에 오른쪽 함수 그려, 그 다음에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뭐가 왼쪽이 더 큰지 오른쪽이 더 큰지 파악만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예제 보시면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2차 함수래요. 2차 부등식을 풀어봐라. 자, 1번 문제 보면은 얘가 2차야, 오른쪽이 x축이야. 2차 함수가 더 위에 있어야 된대요. 더 커야 되니까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더 위에 있는 부분은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죠. 그러니까 x좌표로 치면 여기 부분 여기서부터 쭉 가는 거지.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왼쪽 작거나 같고 등호가 있죠. 그 다음에 3보다는 어떠하고 3보다는 더 크거나 같다. 또는만 붙여주시면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2번 문제 봐봐. 2번 문제에서 2차 함수가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야. 2차 함수가. 이 부분이잖아. x축 아래쪽에 있는 거. x축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x좌표는 요 사이죠. 요 사이. 즉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3까지가 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등호가 없으니까 등호는 붙여주면 안 되겠죠. 이해 가셨죠? 자, 넘겨서 다른 상황들 한번 보죠. 이 다 외우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 자,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 2차 부등식의 해라고 나와 있는데, 자, 2차식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 절편이 두 개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x축이 있으면은 아래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의 모양이고요. 위로 볼록이면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x절편이 몇 개라는 얘기? 두 개라는 얘기. 자, 그러니까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접하거나 떠 있는 상황은 배제를 시켜두고 일단은 x절편이 두 개일 때만 상황을 살펴보자 라는 얘기지. 자, 그럼 1번부터 가보죠. 1번에 이러한 부등식이 있어요. 자, 좌변을 y, 우변도 y라고 한번 해보면 좌변은 2차 함수고 우변은 어떻습니까? x축이지. 자, 일단은 좌변을 인수분해를 합니다.
판별식이 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인수가 두 개가 있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 이차함수가 0이 되는, 이 이차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방정식의 실근이자 기하학적으로 x 절편이 되는 거지. 이 알파랑 베타가. 되나요? 그때 0보다 크다라고 있으면 0보다 크다. 그러니까 x축보다 커야 된다.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이죠. 위에 있는 부분이 이 부분. 그러니까 x좌표로 치면 이 부분이잖아. 알파까지 그리고 베타부터. 그래서 해가 알파보다 작거나 혹은 베타보다 크다가 되는 거지. 자, 2번 상황은 똑같습니다. 근데 뭐만 추가될 뿐이야? 요 등호가 추가될 뿐이지 그냥 등호가. 3번 상황을 볼까요? 자, 일단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위로 볼록인 2차 함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있었는데 2차 함수가 x축보다 더 작아야 된다라는 얘기는 요 아래쪽에 x축보다 아래쪽에 있는 요 순간들이죠. 그러니까 x좌표로 치면 요 부분이라고. 알파부터 베타까지. 이 가나요? 4번은 어떻습니까? 등호만 더 추가가 됐을 뿐인 것이고. 이 가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죠? 1번 문제 봅시다. 이 부등식을 풀으래요. 이 부등식을 풀어라. 그럼 좌변을 2차 함수로 설정하시고 우변을 y축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럼 이 2차 함수를 먼저 생각을 해보면 2차 함수가 다음과 같은데, 자,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커요. 즉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죠.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얘기는 x 절편이 마이너스 6이랑 1이라는 얘기고, 지금 2차 함수가 x축보다 커야 되잖아. 큰 부분은 이 부분과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x좌표로 치면은 이 부분이 되는 거지.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혹은 1보다 커야 된다. 근데 부등호 방향이 만약에 2번처럼 반대로 되어 있다면 어느 부분입니까? 이 부분이죠. 아래쪽에 있는 거지. 2차 함수가 x축보다 작다. 그러니까 x좌표는 마이너스 6부터 1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되셨죠? 자, 이번에는 판별식이 0인 순간을 한번 볼 건데, 0일 때는 자, 만약에 아래로 볼록이라면 즉 a가 0보다 크다면 x축과의 위치 관계가 접한다의 기하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뭐라면 판별식이 0이라면 중근을 갖기 때문에 즉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x축과의 관계는 접한다가 되는 거야. 한 점에서 만난다가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자, 지금 다 아래로 볼록인 상황으로 만들어 준 거야. 왼쪽이 2차고 오른쪽이 x축이야. 지금 기하학적인 상황을 그려본 겁니다. 그려봤을 때 x축보다 2차 함수가 커야 된다. x축보다 2차 함수가 커야 된다. 대부분의 경우가 다 해가 되는 거지. 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다 위에 있잖아, 지금. 다 모든 점들이 다 위에 있는데 딱 한순간만 빼고 그 순간이 언제예요? 이 알파죠. 이 알파일 때는 0을 집어넣으면 어때요? 0이 나오지? 얘가 0이잖아. 얘가 0. 알파를 집어넣으면 x 대신에 알파를 집어넣으면 0이 나오죠. 그러니까 0은 0보다 크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럼 따라서 자, 대부분이 다 해가 되는데 알파만 해에서 빠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이것처럼 등호가 있었다면 그냥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죠? 모든 실수. 1번은 모든 실수인데 알파만 제외하고, 등호가 있을 때는 0과 같아도 되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것이고, 3번처럼 만약에 등호가 오른쪽으로 가 있어요.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 이 x축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있어 없어? 함수 값이 전혀 존재하지 않잖아. 그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가 없다가 되는 거라고. 자, 그런데 이 같다가 있을 때는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x축보다 2차 함수가 작아야 된다. 작은 해는 없거든. 근데 같은 해는 있지. 그죠? 알파일 때. 즉 이 알파를 집어넣어주면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참인 부등식이지. 그럼 따라서 알파는 괜찮아?
근데 알파를 제외한 나머지는 해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볼까요? 자, 일단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라고 생각을 해볼게. 그래서 좌변에 있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를 인수분해 해보면 판별식이 0이기 때문에 완전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기하학적인 의미는 5,0에서 x축과 접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1번은 2차 함수가 x축보다 자, 위에 있어야 된다. 대부분에 있는 점들이 다 위에 있는데 뭐만 빼고 5만 빼고, 즉 자, 이러한 부등식인데요. 좌변 x 대신에 5를 집어넣어 보면 0은 0보다 크다. 그죠? 해가 아니죠. 그래서 5를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5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가 되는 것이고, 등호가 있을 때는 5도 괜찮으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위에도 모든 실수인데 5만 제외하고, 2번은 그냥 모든 실수고, 3번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에 x축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래쪽에 있는 함수값은 없죠. 그러니까 해는 없다가 되는 거고, 등호가 있을 때는 야 5를 집어넣으면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5만 해가 되는 것이지. 상황이 이해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이것들도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상황적으로 일단 A가 양수라는 가정하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는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는 얘기고, 위치관계가 교점이 없는 거죠. X축과 교점이 없으려면 이런 식으로 붕 떠 있어야 되는 거야. 됩니까? 자, 보죠. 그래서 이 상황부터 볼게요. 이 상황.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냐? 당연히 크죠. 모든 점이 다 X축 위에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해는. 이것도 맞죠. 모든 점들이 X축보다 크거나 같죠. 크거나 같다. 모든 실수. 작다. 작은 요 공간에 2차 함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해는 없다. 그죠? 해는 없다. 4번도 해는 없다죠? 이 밑에 같은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죠. 그러니까 해가 없다가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일단 뭐 완전제곱식으로 고친다라는 얘기는 꼭지점의 좌표를 알아낸다는 얘기고, 이 꼭지점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다른 점들도 0보다 크다라는 얘기지.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완전제곱식으로 고쳐도 되고, 아니면 그냥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당연히 x축 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다음 부등식이 나와 있는데, 자, 2의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다. 자, 첫 번째 방법, 완전제곱식으로 바꿔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에 플러스 2분의 1을 해야 1이 나오겠죠? 따라서 2의 x 빼기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기 때문에 꼭지점이 x축 위에 떠 있고요. 모든 점이 다 x축 위에 떠 있게 되는 거지. 자, 따라서 x축보다 위에 있는 점들은 모든 점이죠? 모든 점이니까 모든 실수. 크거나 같기도 하죠. 작거나 같은 공간에 이 함수가 없기 때문에 해는 없다가 되는 거지. 아니면 그냥 판별식을 보셔서 0보다 작네?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위에 떠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밑에 뭐 키포인트라고 해서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절대로 암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하학적으로만 잘 이해를 하시고 계시면은 암기할 것이 전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자, 문제로 한번 가보죠. 두 이차함수 fx랑 gx가 나와 있대요. 오른쪽 그림과 같고 다음 부등식의 해를 구하십시오. 자, fx를 빨간색으로 잠깐 표현할게요. fx, gx를 파란 색깔로 표현을 해볼까요? 이렇게 좀 진하게 갈까요? 파란 색깔. 자, 얘를 넣고서 좀 진하게 칠했고요. 일단 교점을 보니까 교점이 0이랑 3이야. 0이랑 3을 기준으로 해서 0보다 작을 때는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에 있죠?
0과 3 사이에서는 파란색이 위에 있고 빨간색이 아래에 있고 3보다 클 때는 빨간색이 위에 있고 파란색이 아래쪽에 있잖아. 근데 지금 보시면 fx가 빨간색이고 gx가 파란색이야. 파란색이 더 큰 건, 파란색이 더 위에 있는 거는 그죠? 0과 3 사이가 되는 거죠. 0과 3 사이. 그 다음에 2번 곱했을 때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fx가 양수면 gx도 양수여야 되고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부호를 한번 판별을 해보죠. 자, 빨간색은요. 양수와 음수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 x축이지. x축과 이 2차 함수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0과 2에서 x절편을 갖고 0보다 작을 때는 요거죠. 작을 때는 양수, 0과 2 사이일 때 음수, 2보다 클 때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파란 색깔은요. gx죠. 파란 색깔은 이 0과 이번에 4를 기준으로 해서 4가 여기쯤 있다고 해볼까요? 4. 당연히 빨간색은 계속 플러스겠고 0과 4를 기준으로 해서 0과 4 사이에서는 양수, 그 다음에 바깥쪽에서는 음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의 부호가 같으려면 요 순간밖에 없죠. 얘네들은 다 다르잖아. 그러니까 뿔뿔일 때. 즉 2랑 4 사이, 2랑 4 사이가 정답이 되는 거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12번 봅시다. 다음 2차 부등식을 푸십시오. 일단은 좌변에 0을 만들고 일단 볼게요. 첫 번째 우변을 0, 좌변에 다 몰아넣으면 되겠죠. 2차 부등식이니까 당연히 2차 식이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최고차 항의 개수를 양수로 맞춰주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겠죠.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양수로 바꿔준다는 얘기는 아래로 볼록인 개형으로 판단을 해보겠다. 우리에게 익숙한 게 아래로 볼록이 더 편하니까 음수로 그대로 둬도 되기는 합니다. 일단 보여드릴게요. 1번 문제 보면은 우변을 일단 좌변으로 다 넘겨서 다음과 같은 2차 부등식을 만들고 자, 좌변을 2차 함수 오른쪽을 x축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요. 자, 2차 함수를 인수분해 해보시면은 마이너스 2랑 3이라고 하는 x절편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지금 2차가 x축 위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위에 있어야 된다. x값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되는 거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일단은 부호를 안 바꾸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거 그대로 가는 거야. 얘가 2차 함수야.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6x 마이너스 64는 마이너스로 묶어주면은 x 마이너스 8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요. 자, 지금 상황적으로 위로 볼록이면서 자, 8에서 x절편을 갖고 완전 제곱식이기 때문에 위로 볼록인 함수란 말이야. 그죠? 자, 그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보다 작아야 된다. 그러니까 x축보다 작아야 된다. x축보다 작은 건 8을 제외한 나머지 점들이죠. 나머지 점들은 다 x축 아래에 있어. 근데 8은 같잖아. 8일 때는. 그러니까 8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근데 만약에 뭐 아래로 볼록으로 바꾸는 게 편하다. 실제로 편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부등호 방향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바뀌겠지. 그 다음에 똑같아요. 2차 함수 x축, 2차 함수 그리고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 모든 점들이 대부분의 점들이 다 위에 있는데 이 8이라고 하는 점만 x축 위에 있죠.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위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x축에 있죠. x축이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8을 대입했을 때 그죠? 0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다 8을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오기 때문에 안 되겠지. 그래서 8을 제외한 모든 실수가 된다. 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네요. 한번 보죠. 일단 좌변으로 다 넘기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9는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이렇게 부등호 방향이 바뀐 거죠. 자, 바뀐 상황에서 볼까요? 자, 이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판별식을 보니까 0보다 작다가 나와. 특히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봤을 때도요. 꼭지점의 y좌표가 이 꼭지점이 x축 위에 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x축과의 교점이 없다라는 얘기지. 이해 가셨죠? 뭐 특별하게 이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필요는 없이 여기서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야. 그럼 2차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작아도 되고 같아도 되는데 같은 것도 없고 작은 것도 없죠? 그래서 해는 없다가 정답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13번이요. 자, 아래 풀이는 뭐 대수적인 풀이 방법으로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적절하게 그래프를 그리면서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가보죠. 자, 좌변 2차 함수고요. 우변은 자, 우리가 그릴 수 있는 절대값이 있는 1차 함수가 등장을 했고, 자, 일단 2차 함수부터 분석을 해 보기 위해서 자,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부터 해봅시다.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을 인수분해 해주시면 x 플러스 1의 x 빼기 3이 되죠. 자, 그래서 얘를 일단 좌표 평면에 빨간 색깔로 그려보겠습니다.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3이죠. 자, 그 다음에 최고창이 음수이기 때문에 꼭지점은 얘랑 얘의 평균값 여기 1에 있어야 되겠죠? x 감소 그 다음에 증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좀 더 볼까요? 뭐 완전 제곱식으로 바꾼다면은 x 빼기 1의 제곱.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이유는 꼭지점을 파악하기 위해서고 인수분해를 했다는 얘기는 x 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인수분해를 한 거야. 자, 둘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꼭지점을 찾아보시면 자, x 빼기 1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4가 되죠. 그러니까 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였다는 얘기지.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직선을 한번 분석을 해봅시다. 1,0을 기준으로 해서 1,0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3이니까 좀 가파르겠죠. 가파른 기울기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파른 기울기 이런 식으로 그려볼게요. 자, 그런데 어느 순간 2차 함수랑 만나긴 하겠죠. 2차 함수랑 어느 순간 이런 식으로 만나기는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렇게 역전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역전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그때 이 V자가 이 포물선보다 더 커야 되는데 큰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 큰 부분. 그럼 일단 교점을 찾아야 돼요. 교점. 요 교점. 이 교점을 찾기 위해서 2차 함수랑 이 직선이 같다라고 둬야 되는데 자, 일단 1보다 클 때의 직선은 3x 빼기 3이죠. 절대값이 그냥 풀리는 것이고 작을 때의 직선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이 되는 거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2차 함수랑 직선이 같은 점을 일단 찾아야 됩니다. 2차 함수랑 직선이 같은 점을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함수 여기다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3이랑 요 직선이랑 같다. 를 풀어보시면 자, 좌변으로 넘겨주시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6은 0이고 x에 그다음 플러스 3x 마이너스 2는 0이 되겠지? 즉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3이었다라는 얘기죠? 음수 범위에서만 보면 되는 거지. 2는 배제시켜줘도 되는 거죠? 음수 범위에서 마이너스 3이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점은 좀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잘 생각해봐. 축이 여기 있잖아. 축이 1이었잖아. 그죠? 1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4만큼 가면은 발견이 되죠. 그럼 이 교점도 대칭이기 때문에 이 교점도요. 1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4만큼 떨어진 위치에 이 점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도 계산하면 5가 나오겠죠. 5. 실제로 볼까요? 2차 함수랑 오른쪽 직선이요. 오른쪽 직선 3x 빼기 3이 같다. 자, 다 넘겨줄게.
x로 묶이고 0 또는 5인데 0은 그죠? 1보다 작으니까 배제시켜 주시고 5가 되는 거지. x 좌표를 봤을 때 파란 색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이 되겠죠? 요 부분. 요 부분. 즉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5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지. 이해가셨나요? 이게 1번 문제였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로 한번 가봅시다. 2번도 마찬가지예요. 잠깐만 지울게. 그래프 그리는 게 어렵죠. 하지만 해내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요 그래프. 좌변, 우변. 우변은 뭐 x축이고 좌변에 있는 걸 한번 그려볼 텐데요. 자, 좌변에 y는 x제곱 마이너스 4x에 플러스 3이 있었습니다. 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라고 가정을 한 거야. 절대값이 그냥 풀렸지. 인수분해가 바로 되네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2차 함수가 x 절편이 1과 3이라는 얘긴데 1과 3. 자, 빨간 색깔로 이렇게 그려볼게. 단 여기가 뭐 축이 있겠죠? 단 0보다 클 때 오른쪽만 그려라 라고 했기 때문에 왼쪽은 이렇게 지워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0까지만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지. 상황 이해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0보다 작다면 y는 x제곱 부호가 바뀌면서 풀리고 인수분해할 때 1, 3, 즉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x절편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긴 거야.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만나겠죠. 그러니까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인 구조가 되는 거지. 자, 우변은 x축입니다. x축보다 왼쪽에 있는 함수가 더 어때야 된대? 작아야 된대. 아래쪽에 있어야 된대.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부분은 요 부분 보이나요? 요 부분 좀 진하게 할게요. 그리고 요 부분이잖아. 그죠? 아래쪽에 있는 부분. 즉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가 해가 되는 거지. 이렇게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가 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도 비슷한 문제죠? 3번 봅시다. 네, 3번. 자, 일단은 y는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0보다 크다는 가정. 그 다음에 작을 때는 부호가 바뀌겠죠. 이런 식으로 일단 왼쪽에 있는 2차 함수를 그려보는 거야. 자, 인수분해가 됩니다. 동시에 할까요? x 얘는 플러스 1,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겠지? x절편이 마이너스 2랑 1이야.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래는 마이너스 2랑 1이 x절편인 이런 식으로 생긴 2차 함수였는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진하게 그릴게. 그 다음에 0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1과 2에서 x절편인 뭐 이런 식으로 생긴 2차 함수였는데 그죠? 근데 왼쪽만 그렸으니까 좀 진하게 그릴게. 이런 식으로 생긴 거지. 그러니까 왼쪽에서는 이 그래프고 오른쪽에서는 요 그래프. 좀 뾰족한 그죠? 빗살무늬 토기 같은 모양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 뾰족한. 자, 그때 x축 위에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거는 이 파란 색깔로 표현할게요. 이 부분, 요 부분이죠. 얘가 마이너스 1이었고 얘가 1이었지. 즉 x 범위로 보면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 크다가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1보다는 커야 된다. 등호가 있기 때문에 등호만 이렇게 들어간 거지. 되셨나요? 자, 아니면 다른 방법도 있긴 해요. 좀 대수적인 접근을 해볼게요. 2번이랑 3번에 3번은 똑같은 문제다 보니까
2번만 다른 방법으로 한 가지 접근을 해볼 텐데, 우리 대수적으로 자, 절대값 x의 제곱과 x제곱은 같죠? 자, 따라서 이 x제곱을 절대값 x제곱으로 보는 거야. 이렇게. 자, 마치 치환 같은 건데 얘를 뭐 t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3은 0보다 작고요.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럼 따라서 t는 마이너스 1과 3, 4인데 t가 절대값 x였죠? 절대값 x. 자, 요거를 이제 기하학적으로 보는 거야. 절대값 x가 1과 3 사이여야 된다. y는 절대값 x는 v자 형태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y는 1. 그 다음 y는 3. 상수함수죠? 근데 1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아야 되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부분이 해가 되는 거지. 자, 즉 x좌표로 보면은 얘랑 얘죠. 그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랑 1부터 3까지가 이렇게 해가 되는 거지. 한 가지 방법 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어찌됐건 뭐 그래프를 그리는 건 뭐 기본적인 사항이 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네요. 활용 문제 하나만 풀고 끝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가로가 30, 세로가 20인 직사각형 모양의 정원에 일정한 폭의 길이를 만들었다. 이 폭의 길이가 같다란 얘기죠. 이 폭의 길이가 같다. 이 같은 폭의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한번 설정을 해볼게. x. 정원의 넓이가, 이 정원들이죠. 정원의 넓이가 200 이상이 되도록 할 때 길이의 최대 폭을 한번 구해보십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죠. 테트리스 다 해봤죠? 테트리스처럼 이 정원들을 좌로 밀착, 우로 밀착, 오른쪽에 다 왼쪽으로 다 몰아놔 볼까? 이 정원을 위로 이렇게 올리고 이 정원을 왼쪽으로 붙이고 얘를 여기다가 갖다 붙여볼게요. 이렇게. 그럼 정원을 한 곳에 몰아둔 거야. 한 곳에 몰아두면은 자, 길이 요 빨간색, 파란색으로 할까요? 요 부분이 길이 되는 거지. 요 부분의 길. 근데 이 길이 뭐라고 했어요? 폭이 x다. 상황이 좀 바뀐 거지, 그림이. 파란색이 길이고 빨간색이 이 정원입니다. 자, 그랬을 때 길의 폭이 x다. 그러니까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x. 그죠? 여기도 x가 되는 거죠. 얘만 따로 생각해보면 직사각형이 있었어. 원래는 가로가 30이었는데 30에서 20이 빠진 거죠. 이 부분이 빠진 거죠. 30 빼기 x. 그다음 이 세로의 길이도 20에서 x가 빠진 거잖아. 20 빼기 x를 뺀 게 정원의 넓이가 되는 거라고. 정원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200 이상이어야 된다. 식만 세우면 간단하죠. 좌변 전개한 것이고 그 다음에 우변을 좌면으로 넘긴 거고요. 인수분해한 거죠. 자, 해를 찾아서요. 근데 x가 40보다는 클 수가 없죠. 최대 30인데 그죠? 30을 길이 30을 넘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얘는 배제시켜 주시면 되고 길이 음수일 수는 없죠. 그래서 0보다는 크다를 붙여서 0보다는 크고 1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해가 되는 것이고 정답은 10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즉 가로가 x가 10이니까 가로가 20, 세로가 10일 때 20 곱하기 10해서 200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이해가셨죠?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